안녕하세요. 모유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운영입니다. 육아를 시작한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아기 재우기, 밤잠도 설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수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요 상담실의 조성림입니다. 신생아 수면 교육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이도 잠을 굉장히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잠을 못 자면 엄마도 같이 못 자고 거의 24시간 내내 잠을 못 잔 채로 이제 아이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면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신생아 그 수면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모유사니까 그렇죠. 모유 수유를 하셨던 어머니 사례가 있는데요. 생 5개월에 아이가 밤마다 너무 많이 깨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완모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해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이제 남편분도 이제 분유를 먹여보자, 자기가 밤수를 도와줄 테니까 그만해보자고 권하셨대요. 근데 저한테 이거를 정말 끊어야 될까요? 물어보셔서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밤에 이제 깨는 게 줄어들고는 저한테 그때 완모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신 산모분이 계셨어요. 흔히 저희가 모유 수유를 하면 밤에 좀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밤수유를 조금 더 자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잠 자체를 분유 아기보다 못 잔다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서 모유 수유 어머님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색소음이 수면에 좋다고들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일단 백색소음은 잠을 잘 들게 해주고 수면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 심장 소리랑 혈류 소리가 쿵쿵쿵쿵 아주 크게 들린다고 해요. 그 소리를 백색소음이 재현해주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백색소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기계에서 칙 하는 그 단순한 소음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백색소음이고요. 뭐 자장가나 맑은 시냇물 소리, 새소리 같은 여러 자연의 소리 같은 거는 아이가 수면에 이제 들어갈 때 안정감을 주는 큐사인으로 이제 잘 시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수면 의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알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 걸까요? 거의 첫니가 나오는 게 4에서 6개월 정도에 나오죠. 이 첫니가 나올 때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아마 인생 첫 고통이겠죠. 잇몸을 뚫고 나오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금니 나올 때 많이 힘들어하는데 밤에 잠자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거나 잠을 자주 깨면서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알이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잇몸을 딱 뚫고 나오는 하루 이틀 정도만 많이 잠을 못 잔다고 하고요. 3, 4일 이상 장기적으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보채면 다른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리 전 아기들이 이알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잠을 못 자잖아요. 뭐 원더익스, 잠태행, 그리고 행동 발달할 때마다 어느 정도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냥 잘 못 자는 게 당연하구나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알이 시기가 지난 5살 아이인데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찾아봤는데 이게 소아야경증이라는 이제 좀 의견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야경증은 한방에서는 야제증이라고도 해서 실제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증상으로는 자다가 한밤중에 깨서 막 울고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이때 특징이 달래도 안 달래지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거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병증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아기에 자주 깨는 아이들은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자주 깨는 거의 원인은 낮 동안에 과잉 자극을 받거나 많이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밤에 자주 깨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미디어를 참 많이 보는데 이게 일단 엄청 고자극이에요. 소리가 막 팡팡 터지고 막 슝슝 날아다니죠? 이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들이 아이의 각성 상태를 높여서 밤에 수면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요.
책 읽기는 좀 정적인 활동이니까 자기 전에 많이 읽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적이라고 해서 자극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피곤해야지 잘 잔다고 해서 아주 격한 활동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도 밤에 수면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좀 그런 온갖 자극에서 벗어나서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특히 밤에 자주 깨는 아이는 가급적 9시 이전에 재워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너무 많이 놀겠다. 일찍 재우나. 아,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성장기가 되었을 때 수면의 연관성이나 키 크려면 어떻게 자야 되나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애가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자는데요. 키가 무척 작아서 성장센터에 갔더니 안타깝지만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면이 분명 뇌 성장과 그리고 신체와 정신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이제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반복하면서 자는데 얕은 수면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이제 신체 회복을 하고 수면 호르몬이 나오고요. 얕은 수면에서는 아이가 낮 동안 배운 거를 이제 뇌에 익히고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을 해요. 두 기능 모두가 중요한데 이 두 이점을 모두 누리려면 충분히 자야 해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기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잘 재우셔야 됩니다. 오후 9시가 넘으면서부터 아이들의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재우고 충분히 재워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자베스 펜틀리라는 수면 전문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너 낮잠 잘래? 놀래? 이거를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는 너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을래? 브로콜리 먹을래? 이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랑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취침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늦은 편이거든요. 보통 유아기에 거의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취침을 하는 것 같고 더 늦게 자는 아이들도 훨씬 많죠. 근데 보통 이런 어머니들을 만나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자자고 해도 안 자고 눕혀도 안 자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아이도 좀 말을 안 듣지만 8시에는 자러 가거든요. 이거는 이 닦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지만 어머니들께서 아이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번 꼭 닦도록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꾸준히 지킬 수 있게 어른이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육태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아이가 좀 더 잘 잘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돕는 방법들은 있어요.